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구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YK 링크 시스템, No Screw, No Cement, but Detachable Prosthesis에 대해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YK 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YK 링크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이제 YK 어바트먼트 하나, 이제 뭐 이건 그야말로 솔리드 어바트먼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YK 실린더. 네. 그래서, YK 어바트먼트 위에 실린더 위에 이제, 크라운이 세멘테이션 돼서 이렇게 원피스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크루이 없는 보철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마진이 서브진지 바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신미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YK 링크 시스템입니다. 어바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솔리드 어바트먼트고, 보시다시피 누구나가 익숙한, 획사가 없는, 인터널 스크루 타입입니다만은, 인터널 원피스 어바트먼트다. 되고, 연결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헥사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때는, 굉장히 헷갈린 마스터를 더 찍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스크루 잠그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을 알죠. 이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거고요. YK 어바트먼트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짧은 어바트먼트를 만든다. 뭐 길게 만드는 거야 뭐 쉽죠. 그렇지만 짧은 어바트먼트, 다시 말하면 이 윗부분,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윗부분이 짧아야 된다. 그래서 그건 3mm 정도 되고요. 밑에 커프는 뭐 진지바의 두께에 따라서 뭐 1mm, 2mm, 3mm, 3mm까지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짧게 만들었냐면, 임플란트를 신고 바로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힐링 어바트먼트처럼 뭐 6개월이건 뭐 8개월이건 더 기다릴 때도 이제 그대로 구간에 있어도 괜찮은 정도의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바트먼트를 조이게 되는데, 어바트먼트는 주로 이제 30N으로 잠그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임플란트 식립을 만약에 20N 했다 그랬을 때는 20N밖에 못 잠그겠죠. 그러면 20N을 잠그고 그냥 캡 끼우고 맙니다. 뭐 이제 15N 이하가 되면 주로 소프몰지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5N 이상 됐을 때 뭐 나는 연결할 거야 그러면 그냥 어바트먼트를 바로 연결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뭐 20N 됐으면 적어도 뭐 3개월은 기다릴 거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놔두고 있다가 임프레션 체득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잠그는 거죠. 30N으로 잠그면 되니까, 뭐 꼭 30N이 되지 않아도 임플란트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원 스테이지로 쉬워지죠. 지금 현재로는 어바트먼트가 이제 네로우하고 레귤러 와이드가 있는데, 네로우 와이드가 이제 빨간색 띠가 있는 게 네로우 와이드고, 없는 것이 레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스캔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잠그면 힐링 어바트먼트처럼 되고 그 위에 슈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제든지 그 위에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거죠. 뭐 어바트먼트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캡을 뿌리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스캔캡은 스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그 겸용으로 사용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뭐 그렇게 안 할 건데 내가 꼭 이런 스캔캡을 사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어바트먼트 위에 좀 부담되지 않게 뭐 사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 힐링 캡을 저희가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바트먼트에 동봉이 되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끼우시면 되고, 대신에 이걸로 이제 스캔할 수는 없는 거죠. 스캔할 때는 그걸 빼고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하시면 되니까, 뭐, 그 정도의 뭐, 부담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바트먼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널 시스템, 인터널 소머지 본 레벨 시스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80%가 이제 인터널 서머지 타입이고요. 그 본 레벨 IS 시스템에 맞는 어바트먼트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어바트먼트는 이 기본적으로 아스트라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11도각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국내에 있는 어떠한 임플란트, 꼭 뭐 네오바이오텍이 아니라도 어떠한 임플란트를 사용하셔도 그 위에 다 호환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네로우, 레귤러, 와이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주로 네로우는 이게 하악 전치부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레귤라는 뭐 그 외에 상악 전치, 뭐 견치, 그다음에 소구치까지 다 레귤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와이드는 6, 7번, 네, 주로 6, 7번을 사용하는데, 뭐 레귤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와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은 난 레귤라만 갖고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커프가 1, 2, 3, 4 커프가 있는 거죠. 본 레벨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어바트먼트 각도는 네로우는 5도, 그다음에 레귤라 10도, 와이드 10도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된 거를 말씀드리는데, 20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첨을 멀티플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더컷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15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시가 됐습니다. 15도짜리가. 그래서 이제 30도 이내는 다 허용할 수 있도록 멀티플에서 그게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즘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바트먼트 인터널 소머지드 타입의 인터널 타입으로 하다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부러지고 깨지고 하는 문제점 발생하는데, 제가 IT 타입을 그런 경우에 써라. 뭐 캔틸러버가 뭐 심하거나 아니면 크라운이거나 이럴 때 역시 힘을 많이 받게 되면은 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니까 IT를 써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치부에는 거의 뭐 100% 뭐 IT를 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될 거고요. 전치 부문은 이제 IS, 인터넷 소문을 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IS 타입과 IT 타입에 호환되는 어바트먼트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역시, 이거는 이제 네로우는 없습니다. 레귤러, 와이드, 그 다음에 30도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커프는 1, 2, 3, 4, 이렇게 있다. 선생님들이 이 어바트먼트 종류에 대해서는 뭐 스탁으로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뭐 직접 어바트먼트를 바로바로 그래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문해가지고, 기공소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역시 IT 타입도 옥타로 되어져 있고 non-옥타이기 때문에 웬만히 모스테이프 8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IT 타입의 국산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호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네오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이 가시면 저희 네오 포럼에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바트먼트는 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실린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린더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한쪽에 후크 구조가 고탄성의 그러니까 엘라스틱 후크 구조가 있는 건데, 뭐 여기 좀 자세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꼈다가 뺐다가 할 때
이 고탄성의 이 후크 구조가 나갔다 들어갔다. 아까 그 스냅핏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이 스냅핏은 바깥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이 YK 실린더는 안쪽에서 이게 좁아지면서 딱딱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좁아지면서 나오고, 아까는 이게 벌어지면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반대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안쪽 내부에 그런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차이를 나중에 가져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스크루를 쓰지 않고 이런 어떤 이제 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프링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줄 때는 부철물이 이게 불안정하고 약간 흔들리거나 모먼트 일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다 잡아줘야지 가능한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나이타일, 그러니까 형상기압금이죠. 그 나이타일의 그런 나이타일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가공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밀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많은 노하우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고, 작지만 상당히 정밀하고 또 이게 견고한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딱딱 꼈을 때 이제 15N에서 다시 한번 가보면, 네, 여기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네, 이게 리텐션이 이제 10N 정도는 우리가 손으로 해가지고 뺄 수 있어요. 그런데 15N이 좀 넘어가면 이게 손으로 빼기가 좀 어렵고요. 한 20N 되면은 정말 잘 빠지지 않고, 보통 우리가 스티키한 음식을 먹거나 엿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먹었을 때 이게 딸려 나오거나 이러지 않은 정도가 한 20N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20N에서 30N 사이. 그래서 장착도 견고하게 장착이 되고 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뺄 수 있는 구조가 리텐션이 15에서 30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는 이게 실린더 홀더에 의해서 홀딩이 되고 그걸 갖다 낄 수도 있고, 뺄 때도 역시 잡아서 이렇게 툭 빼면 되는데, 이 실린더는 구강 내에서는 이게 잘 빼지는 않죠. 세멘테이션 하고 나서 빼는 거니까. 손으로 그냥 잡고 그냥 딸깍 이렇게 껴놓으면 제일 편하죠. 이게 저도 해보면은 그냥 낄 때는 그냥 이렇게, 특히 넌엑사는 그냥 방향이 없으니까 갖다 그냥 툭 끼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싱글 같은 경우는 헥사니까 헥사를 맞춰갖고 딱딱 끼게 돼 있죠. 뺄 때는 이 실린더 홀더를 가지고 빼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네로우 레귤러 와이드, 어바트먼트가 네로우 레귤러 와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도짜리 와이드 어바트먼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린더가 다 있겠죠. 네로우 레귤러 와이드 30도. 이거 이제 요거 20도나 30도나 외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도로 쓰다가 갑자기 이게 아닌데 그러면 30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외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언더컷이 있거나 그러면 20도짜리를 30도로 바꾸면 보철물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456인데 이게 지금 7도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도. 아까 그 어바트먼트는 10도 각인데 얘는 7도 각을 약간 세웠죠. 왜냐면 워시아웃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고 여기 아주 마이크로 그루브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리텐션을 증가시키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템본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파이널 세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써본 결과 4mm짜리를 쓴다 해도
전혀 이제 뭐 벗겨지거나 워시아웃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3mm를 쓸 때는, 고경이 좀 낮은 경우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 긴 경우에는 우리가 6mm만 써도 절대적으로 크라운이 뭐 10mm, 뭐 15mm 된다 하더라도, 워시아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보다 더 긴 거 좀 원하시는 사람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모든 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헥사와 넌헥사가 있다 그랬는데, 헥사는 싱글이고요. 싱글 크라운에 쓰는 거고, 넌헥사는 이제 멀티플이죠. 그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라운인데, 크라운하고 보철인데, 보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 골드 크라운이든, 뭐, PFM이건, 뭐, 질코니아건 상관없이, 그냥 세멘 타입 보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스크루홀이 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유닛 세멘 타입 브릿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세멘테이션을 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모델에서 하게 되면 모델에서 원피스로 나오는 거고요. 구간 내에서 구간 내에서 하는 거고. 예, 세멘테이션 방법은 뭐 세멘 타입이기 때문에 익스트라오럴 세멘테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델상에 세멘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구간 내에서 바로 세멘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철물이 그러니까 모델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은 외부에서 모델에다 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구간 내에서 세면을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구간 내 세멘테이션도 좀 안 하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세멘리스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세면이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 기공소에서나 외부에서 세멘테이션 하는 거를 뭐 싱글에서부터 풀아치까지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쭉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세멘테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둘 다 공이 템포럴 세면을 쓰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YK, SCRP도 그랬지만 YK에는 Strongest Permanent Resin 세면을 사용해서 절대적으로 워시아웃이 안 되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제거할 거냐인데 이거는 이제 멀티플 유닛 보철에서는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프록시말에 대고서 톡톡톡 치면 그냥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톡톡톡 너무 세게 한꺼번에 팍 치는 게 아니라 톡톡톡 톡톡톡 조금 좀 안 나오면 좀 더 세게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또 이쪽이 안 되면 여기 쳐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죠. 예, 멀티플도 뭐 여기 쳐보고 여기 쳐보고 이렇게 해서 빼내는 거고 자, 이게 한꺼번에 툭 치면 이게 빠져가지고 목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티슈를 이용해 가지고 잡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손으로 잡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도망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유닛의 모철은 좀 저는 뭐 상대적으로 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 되고 버칼에서 치다가 링구알에서 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뭐 프록시말 그 스페이스가 없는 경우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프록시말을 좀 많이 여는 편이라 이렇게 뭐 대고 치는 거에서는 크게 저는 이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록시말에 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포셉이라든가 그 그리퍼를 잡고 이렇게 약간씩 위로 올리면서 약간 좌우로 흔들면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바트먼트 마진은 어디다가 둘 것이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선생님들은 이 이끼 진주발 마진에서 뭐 0.5mm 쪽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저는 이제 SCRP도 그랬지만 어차피 뭐 마진은 진주발 중간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뭐 아이디어하게는 본 레벨에서부터 뭐 1.5에서 2mm 정도만
예, 소프티슈가 이렇게 좀 티타늄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크라운 마진이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쓰는 질코니아 크라운에 있는데요. 질코니아 크라운은 우리가 요즘에는 다, 이제, 포셀린 크라운보다 질코니아를 많이 쓰잖아요. 포셀린하고 질코니아 두 개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플렉이 잘 낄까요? 예, 두말할 거 없이 포슬린이 플렉이 잘 낍니다. 예, 그리고 이 질코니아는요, 여러분이 한번 몇 개월, 몇 년 후에 한번 꺼내보세요. 정말 플렉이 껴있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플렉이 거의 끼지 않습니다. 이 수프라 진지발이나 서브 진지발에 보시면은, 플렉이 잘 안 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소프티슈하고의 바이오 컴패터블리티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질코니아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질코니아를 오히려 깊숙이 서브 진지발로 집어넣는다. 이게 저의 컨셉이에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이게, 크라운 마진이 서브로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자, 이제 보철물 제거 방법이나, 끼운 탈부착하는 방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브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더더욱이 세멘테이션을 밖에서 해오는 경우는 그것이 왜 진지바에 있어야 되냐라는 진지바 레벨에 있어야 되냐는 그런 말씀인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갭이 있지 않냐, 마이크로 갭이 있어서 거기에 오모치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소프티슈도 문제가 되고 보너스에도 관계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CNC로 깎아서 이게 접촉이 되는 거는 거의 0.01mm의 갭도 생기지가 않거든요. 0.0005mm의 갭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갭이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혹시 이게 약간씩 열리면서 갭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저는 이 본 레벨에서부터 1.5mm 이상만 되면은 이제 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진은 어디에 둘 것이냐는 부분에서요.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설피스하고 질코니아 설피스 중에서 어떤 게 더 소프티슈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있을까요? 티타늄인가요? 아니면 질코니아인가요? 네,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질코니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티타늄 어바트먼트를 꺼내보면은 막 주변이 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죠? 오염물질이 많이 껴있고, 플렉이 많이 껴있고, 염증이 껴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질코니아 한번 꺼내보세요. 질코니아는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주변에 그런 염증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질코니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프티슈를 잇몸 깊숙이 집어넣는다. 1.5mm 이상만 되면 저는 좀 집어넣는다, 이러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에머전스 프로파일은 이 질코니아 크라운에 의해서 낸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를 어버트먼트 이거 다이아메트를 크게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저는 이제 보철이 편하고, 또 이 주변의 소프티슈의 헬스는 굉장히 좋다. 그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끼 진주바 마진도 나쁠 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수프라 진주바도 하기도 하지만은, 소프티슈가 두꺼운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YK 어바트먼트는 장점이 뭐냐면, 한번 어바트먼트를 장착을 하면 다시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프티슈 실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1.5mm만 있으면, 보철물을 아무리 뺐다 꼈다 하고 해도, 전혀 어떤 본 레벨이라든가 소프티슈의 건강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그게 바로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바트먼트도 짧고, 그죠? 짧고 그래서 이제 굵어지지 않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진지바 레벨에 그냥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솔리드 어바트먼트냐라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솔리드 어바트먼트를 이제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ITI 타입을 쓸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스트라만이 만들 때 솔리드 어바트먼트 썼었죠. 예. 그래서 주로 구강학과 선생님들이 보철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솔리드 써가지고 위에 그냥 세멘트에 보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솔리드 어바트먼트 풀려요. 그러면 크라운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때 이거를 풀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응? 이걸 그냥 파이널로 세면 해버렸고 이거 돌아가는데 뺄 수는 없고 그러면 크라운을 자르잖아요. 자르면요 얘가 경계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라서 빼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냥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되죠. 죽음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절대 내가 솔리드 안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솔리드에 대해서 이게 고정관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솔리드 어바트먼트가 풀려도 보철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저거 다시 잠그면 되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솔리드 어바트먼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솔리드 어바트먼트냐 그걸 한번 보면은 뭐 인터널이건 뭐 이제 IT 타입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네오포럼에도 보면은 맨날 이제 어바트먼트 프랙처 된 거 나오죠. 스크루 부러진 거 나오죠. 뭐 그거 빼달라고 하죠. 네, 저도 좀 이제 골치가 아픈데요. 근데 또 이제 네오바이오텍 왜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바트먼트 부러지게 만드냐 이제 그러시는데 아니 그럼 네오만 부러집니까? 다른 거 다 부러지잖아요. 그럼 뭐 유럽산이라고 뭐 40만 원짜리 유럽산이라고 안 부러지고 뭐 노벨이라고 안 부러지고 그렇습니까? 다 부러집니다. 한국에 오면 다 부러집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씹는 게 너무 강한 거죠. 예. 어쨌든 이거는 이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뭐 스크루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바트먼트까지 부러지는 적어도 익스터널에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인터널 시스템으로 가는 또 이게 어바트먼트가 부러지네요. 이 어바트먼트 이 안에 이 어바트먼트 어떻게 또 제거해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왜 그러냐 보면은 우리가 가운데 스크루 2mm짜리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는 이게 홀 아웃됐잖아요. 이게 없죠. 비어 있잖아요. 이게 비어 있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게 0.2mm, 0.3mm밖에 안 돼요. 근데 레트럴 포스를 받아보세요. 이게 딱 받으면은 그냥 여지없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YK 어바트먼트, 근데 이제 이 솔리드는 어떤지 보면은 안에가 그냥 이렇게 통이잖아요. 통이면 잘 안 부러지죠. 예. 근데 이게 어느 때 부러지냐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 2.5mm 이하가 되면은 부러져요. 그러니까 앵클로시스 같은 시스템이 좀 부러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 요즘에 쓰고 있는 뭐 3mm 이상 되는 다이아미터 가지고 있는 솔리드는요 절대 여기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안 부러져요. 그럼 이 스크루가 여기가 부러지는 수는 있어요. 이렇게 루즈닝 되면서 계속 흔들어대면은 여기는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루즈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스크루 부르는 거, 부러진 거 빼는 거는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저희가 이게 30뉴턴 이렇게 잠글 때 잠그게 되면 이 IS 이 투피스 어바트먼트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네,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또 퀴즈 2가 되겠습니다.
투피스가 잘 풀릴 것이냐, 아니면 솔리드가 더 잘 풀릴 것이냐. 정답은, 네, 솔리드가 더 안 풀립니다. 네, 왜냐면, 그,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닿는 면적이 많고요. 그 다음에 30N 이게 잠갔을 때 이게 프릭션으로 거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싱킹이 되면서도 거기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헥사일 때하고 넌헥사일 때하고 또 어떤 게 더 잘 풀릴까요? 네,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뭐 없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제 느낌으로는 넌헥사가 이제 더 안 풀린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뭐 문상으로는 큰 차이 없다. 결국은 헥사가 이게 안티 로테이션 받으면서 덜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 어바트먼트, 넌헥사의 솔리드 어바트먼트를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헥사, 넌헥사인데, 헥사는 연결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뭐, 이게 잘 안 맞는지, 그렇지만 이게 넌헥사는 뭐예요? 지금 바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잠그고 말잖아요. 30N. 물론 3번을 뺐다 잠그지만, 네, 그러면 이제 세틀링 다운 돼가지고, 이제 싱킹도 좀 적어지고, 풀림도 적어지기 때문에 30N을 3번을 이렇게 뺐다 잠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게 잠그면, 얘가 지금 체결됐다, 안 됐다. 이거를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제 헥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연결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좀 잘 모르고, 그래서 반드시 엑셀을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불편하고 그렇다. 그래서 굳이 엑셀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이 쉽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풀리고, 그죠? 그 다음에 부러짐이 적고, 나중에 다시 풀렸을 때 다시 조일 수 있는 면에서, 그러면 헥사를 쓸 이유가 없고요. 투피스를 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넌헥사, 솔리드 어바트먼트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제 솔리드 어바트먼트 쓰는 시스템들이 제일 먼저 ITI에서 솔리드 어바트먼트 있었습니다만은, 저거는 이제 지금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엔킬로스, 아까 보시면은 엔킬로스는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이아미터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바트먼트를 솔리드하니까 좀 가늘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이제 부러져요. 그래서 엔킬로스는 한번 부러지면 상당히 빼기가 어려운데, 3mm 이상만 되게 되면 이제 저는 부러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리포트도 없고, 그래서 3mm면 안전하다. 구치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보여드렸던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솔리드 어바트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인상 채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인상을 채택합니까? 이렇게 이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바트먼트, 그러니까 YK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무조건 픽스처 레벨 인상을 채택해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픽스처 레벨 인상을 채택해라. 그리고 싱글인 경우에는 내가 어바트먼트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싱글인 경우에는 어바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이 가능한데, 멀티플로 갔을 때는 이것이 앵글이 맞는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은 나중에 하도록 픽스처 레벨 인상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픽스처 레벨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있죠. 픽업 타입 임프레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입이 있고, 최근에 저희가 픽캡 임프레션 방법을 선택을
또 개발했습니다만은, 자, 트랜스퍼는 뭡니까? 트랜스퍼 타입은, 트랜스퍼 타입은 평행할 때는 굉장히 정밀합니다. 근데 이게 평행하지 않고 각을 주었을 때는 그 코핑이 있고 각을 주면 이걸 뺄 때 어떻게 됩니까? 디스토션이 심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그 보초과 선생님들은 트랜스퍼 타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클로즈 트레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픽컵을 사용하죠. 픽컵은 뭐냐면 스크루홀이 있는 스크루 타입으로 해놓고 얘가 좀 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서 구멍을 다 뚫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고 스크루를 다 풀러서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빼고 이걸 빼는 거니까 디스토션이 적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업 타입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게 더 정밀성을 위해서 이제 그 코핑을 다 레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프린팅해서 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일단 그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뺄 수 없고, 그 다음에 굳고 나면은 스크루를 다 풀어서 빼야 된다. 이게 한 개는 괜찮은데 뭐 이게 뭐 6개, 7개, 8개 되면은 뭐 그거 굳히고 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픽업 타입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캡을 이렇게 픽업하는 거는 예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제가 조금 더 개선하고 개발했던 건데요. 멀티플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픽캡이라는 거는 이 캡을 픽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크루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리고 클로즈 트레이, 임프레션, 그 트레이를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탁 트레이 써도 되는 거고,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굳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 윗부분이, 이게 짧아요. 이 부분이 짧죠. 밑에 부분은 길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지바의 두께에 따라서 뭐 2mm, 3mm, 뭐 4mm, 5mm, 6mm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마진을 진지발 마진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구안할 때 그때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진지발 레벨에 맞춰라, 이것만. 응? 이거 이게 부 나오게 길게 해가지고 하면은 디스토션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서 짧게 만들어라. 요게 중요하고, 다이아메터는 뭐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길이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는 이게 짧잖아요. 이게 다 길이는 똑같은데, 짧으면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벌어져도 디스토션이 적은 거죠. 그게 장점인데, 또 단점이 뭐예요? 얘가 짧으면 이거를 딱 연결할 때 얘가 불안하죠. 뭐 제대로 리포셔닝이 안 되니까. 이거 리포셔닝을 위해서 이 캡을 정밀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리고 임프레션을 딱 뜨게 되면 얘는 이게 뭐 딸깍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쑥 밀어놓고 약간 그 마찰에서 딱 하고 위에 스탑이 있기 때문에 스탑에 딱 되기 때문에 얘가 뭐 들썩들썩 하진 않습니다. 이게 딱 세게 누르면은 그냥 그걸 끄시고요. 러버로 임프레션 체득하면은 그 캡이 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그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한 5년 넘었을 거예요. 픽캡이. 근데 이제 각광을 받죠. 야, 이거 뭐 정밀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쉽고 잘 맞지?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룰만 지키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뭐 이거를 서로 묶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탁 트레이 인상 떠도 아주 편하고, 바이트도 뜰 수 있고, 뭐 풀아치도 뜰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철과이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제가 SGRP 개발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픽캡을 개발한 거, 이게 또 이제 뭐 작지만, 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네,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SCRP도 해외에서 SCRP가 뭐냐 그러면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이라고 얘기하겠죠. 예, 우리 보철의 SCRP, 스크루 앤 세멘 리테인 플러스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강력하게 픽처 레벨 인상은 전부 다 YK로 아니죠. 픽캡으로 인상을 체득해라. 그러면 뭐 적어도 뭐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그 하이 레벨의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픽처 레벨 인상을 체득하게 되면은 YK 보트를 어떻게 만드냐? 픽처 레벨에 보면은 이제 랩 아날로그 있잖아요. 랩 아날로그에 이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우리가 YK 어바트먼트를 선정할 수가 있죠. 다이메타는 어떤 걸로 하고, 길이는 어떤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공사 선생님이 여기는 몇 미리, 여기는 몇 미리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넣습니다. 치과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바로 이제 랩으로 보내줄 수가 있죠. 아니면은 치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치과에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바트먼트를 기공소에서 선정하는 것의 장점은 어바트먼트 선정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어바트먼트, 그러니까 YK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YK 어바트먼트 덜컥 연결하고 임프레션을 체득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이 생겼다. 네,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보철물이 맞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픽스처 레벨 인상을 체득하고 어바트먼트를 모델상에서 연결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임프레션 방법 중에 첫 번째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임프레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